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고를 담당하게 된 정명성 강사입니다. 이제 영동고가 올해 2022년부터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 분야에서 좀 변화된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일단 2022년도에 통합과학과 생명과학을 한꺼번에 같이 배우는 시스템으로 바뀌죠. 2021년도까지만 해도 통합과학만 4시간으로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탐구 영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통합과학은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통합과학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이제 통합과학은 1학기 때에는 지구과학 영역과 화학 영역, 이 2가지 영역으로 좀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생명과학은 탐구 영역으로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모두 다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영동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지구과학적인 파트에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구석구석 공부를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사실 그 교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을 암기를 잘해야지만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중학교 때 뭐 물리나 화학에 대한 뭐 선행을 많이 했다, 뭐 이럴지라도 그 점수가 거기에 반영되는 케이스는 좀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꼼꼼하게 내신 준비를 잘 하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잘 나옵니다. 이게 내신은 조금 꼼꼼한 학생일수록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과학은 정말 세세하게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파트. 이 화학 파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능형의 고난이도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사실 이 지역의 이 대치동 부근에서 화학 부분을 어렵게 내는 거에 영동고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한테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를 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문제 유형까지도 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고난이도 문제들은 화학에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중간고사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예상되는 범위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원에서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의 탄생부터 배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주의 탄생인 지구과학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원소들을 결합시키는 화학 파트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수능 문제 유형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수능 문제 유형을 접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시스템에 해당하는 게 2단원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땅 속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의 변화, 즉 직권의 변화에 해당하는 화산 활동, 지진 활동, 그리고 스콕산맥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하는 학생일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영동고의 통과 기출문제 유형을 보면요. 일단 객관식이 25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2문제 나와요. 근데 영동고는 또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모두 다 합산을 해서 총 30점 만점으로 채택을 해요. 지금 이 지역에 어떤 학교도 이렇게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다들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영동고가 중간고사가 30점, 그리고 기말고사가 30점,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40점. 그래서 이렇게 토탈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원래는 2020년도까지만 해도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가 40점, 그리고 수행평가가 20점.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21년도에 바뀝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학교를 갔다 왔다 이러다 보니까 출석 일수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있는 점수를 좀 낮추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수행평가도 그래서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영동고는 남학생들이잖아요. 남학생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는 학생이 좀 드뭅니다. 암기하는 것도 좀 너무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면 수행평가에서 많이 깎인다? 그러면 1등급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수행평가에서는 최대한 선생님들이 점수를 잘 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행평가에서 깎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중간과 기말고사의 대부분의 점수 배점을 한번 보시면 사실상 점수 배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일단은 먼저 통과 기출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교과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다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수업 중에 계속 괄호 넣기, 쓰는 거, 그리고 서술형으로 쓰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테스트를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1학년 수준의 화학으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고2와 고3 문제, 수능 문제 유형이 난이도를 엄청 높여서 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등급컷을 보시면 제가 이제 영동고 학생들은 무조건 만점 받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한 문제당 1.1점 아니면 1.3점 아니면 1.5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틀리게 되면 그러니까 1.1점이 깎이는데 사실 애들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틀리는 케이스가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컷이 99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이제 0점 몇 점, 0점 몇 점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그 1등부터 13등까지가 그런 식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99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다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각오를 다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동고 기출문제 유형을 보시면 사실 이제 이런 문제 유형들은 보기 지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약간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서 그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유형은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뿐만 아니라 그래프 자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기 지문에 해당하는 것들은 수능 문제 유형들을 좀 많이 따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물리 파트의 영역은 계산하는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림 자료를 보고서 해석하는 것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이거는 사실 생명과학 문제예요. 근데 이제 생명과학에서 그 통합과학에서 생투 문제 유형들이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생투에서 나오는 이제 코돈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냥 거기에서 생명과학 문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계산한 값을 구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 유형까지 접목해서 표 자료를 해석하고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 능력까지 보는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보는 것도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이 서술형 문제는 달랑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2개 중에서도 이렇게 소문제가 2개씩 딸려 나와요. 원래 이제 서술형 문제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2.5점 그리고 2.5점 이렇게 딱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이 1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의 문제에 2가지 유형이 같이 있는 거고 이렇게 1.3점, 1.2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동고 스타일은 어떠냐면 단답형의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모두 다 논리적 서술이에요. 그럼 이제 논리적 서술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요즘 학생들이 뭔가 글씨를 써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답을 적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 문제들이 주로 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테스트를 볼 때도 서술형 문제 유형의 테스트를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상위권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전교 1등부터 전교 13등까지는 다들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 하나라도 하면 등급이 뚝뚝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과제물 다 잘해오고 그리고 교과서 문제도 다 풀어보고 프린트를 잘 주시는 편은 아니지만 만약에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프린트까지 저는 다 걷어서 가로넣기 테스트 다 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세세하게 챙겨야 하고요. 0.1점 간격으로 쭉쭉쭉쭉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굉장히 1등을 가져가기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원래 2학년 때 생명과학을 배우다가 이제 1학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생명과학은요, 엄청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1학년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남학생들은 그냥 직관력을 이용해서 그냥 세세하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물리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지만 생명과학은요, 일단 베이스는 암기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안 되면 어떤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도 지금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진짜 꼼꼼하게 테스트를 볼 거예요. 괄호 넣기, 당연히 OX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 적는 것들 다 볼 겁니다. 남학생들이 적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일단 다 보고 그리고 통과되지 못하면 통과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는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빨리빨리 나와야지만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 베이스 바탕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생명과학이 어려워졌냐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조건들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런데 물론 2학년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생님께서 고난이도의 수능 문제 유형을 반드시 출제하십니다. 그러니까 킬러 파트의 문제를 무조건 출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그 문제를 모두 접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수능 문제 유형도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수능 특강, 수능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런 것까지 모두 다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번에 중간고사 예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처음에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 초반까지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생명과학의 이해랑 물질대사 파트는요. 한마디로 생명과학을 소개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암기만 조금 잘하면 특히 여기 있는 이 사람의 물질대사는 여기가 바로 그 지역적인 문제 내기가 아주 좋은 파트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가 여기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의 여부가 아니라 누가 암기를 잘했느냐, 누가 실수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단원은 좀 얘기가 달라요. 여기 있는 항상성과 건강 파트는 당연히 암기할 내용도 많은데 자료 해석 능력도 요구가 되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도 요구가 되는, 특히나 여기 흥분의 전도와 전달 파트는 바로 킬러 파트입니다. 이거는 고3 수험생, 뭐 재수생들도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여기도. 근데 이제 이거를 1학년 애들이 배우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생명과학은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영동고 같은 경우 쉬운 개념 파트, 아까 말씀드린 그 2단원 있죠? 그런 사람의 물질대사 파트는 대부분 다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을 놓쳤다. 그러면 정확한 정답을 고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틀릴 수 있는 확률은 그런 부분이고요. 킬러 문제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수준으로 조금 낮추긴 하실 테지만 그럴지라도 상위권들 가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십니다. 2학년 문제 수준에서도 어렵게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한테 수능 문제 유형의 화학을 내신다면 당연히 생명과학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는 딱 2가지가 나와요. 2문제로. 근데 거기에 소문제로 2개나 3개 내지 다 모두 다 이제 걸려 있고 모두 다 단답형이 없습니다. 서술하는 문제 유형만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적 서술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자, 보시면 지금 요거 파트가 2단원의 사람의 물질대사 파트예요. 근데 지금 보기의 지문에서는 여기의 내용이 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확히 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부분을 내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문제고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게 한 문제예요. 문제가 엄청 깁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긴데 이걸 좀 축소시킨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게 하려고. 이게 수능 문제거든요. 이거 지금 다 기출이 됐었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기억, 니은, 보기, 지문에 해당하는 것과 자료들을 모두 다 수능 문제 유형에서 따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논리적인 이유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되게 부족합니다. 생명과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내가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접근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적인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느냐. 그러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많은 연습을 하면 무조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연습을 소홀히 했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이제 저의 수업 방식은 뭐니 해도 과학은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얼마나 체득했느냐, 소화했느냐, 얼마나 내가 개념을 꿰뚫고 있느냐. 그것들이 이제 과학 성적과 직결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명과학을 고3 때 선택할 거다. 그런 학생들이 좀 많으니까 특히 뭐 의치대라든지 뭐 약대라든지 그런 생명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학년 커리로 내려왔어요. 근데 사실 2학년 때 배우는 게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2학년 때 내가 선택을 한 과목이 고3 때 가져가는 영역이 좀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1학년 때 영동고가 이걸 배우니까 내가 만약에 수능으로 선택할 거다. 그러면 이때부터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신 준비가 곧 수능으로 직결되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우리는 수능 문제 유형들을 다 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먼저 일찍 내가 수능 문제를 접하는 거구나, 연습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되고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통합과학은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암기를 잘했느냐 그리고 실수를 안 했느냐. 왜 이렇게 학생들이 보기 지문에 1번인데 자꾸 2번을 택하던지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인데 자기는 분명히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 니은만 체크를 한다든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등급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가 문제를 풀 때 긴장하고 풀고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릴렉스하게 그래서 그때는 긴장감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연습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평상시 연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개념 테스트로 암기를 확인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영동고가 남학생들이라서 남학생들이 정말 죽어라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암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쫄 겁니다. 안 그러면 성적이 안 나요. 그래서 암기 테스트 통과될 때까지 재시험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통과랑 생명과학은요, 암기 안 하면 정말 꽝입니다.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달달달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내신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 거고요. 여기는 이제 모의 기출문제라는 것은 이제 고2와 고3 수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다 풀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과제물 같은 경우는 100문제씩 나가요. 근데 지금 통과와 생명과학을 같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200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습 안 하면 안 되죠. 내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꾸준한 연습과 꾸준한 관리와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좋은 점수를 얻기 때문에 과제물 같은 경우는 한 주에 계속 100문제씩 나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문제 유형의 고난이도 문제 당연히 풀어낼 거고 그런 자료들도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성적한 후에 이제 당연히 재시험은 통과될 때까지 보고요. 뭐 이러한 결과물들은 다 어머님들께 문자로 전송이 되고 그리고 그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그 반에 평균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의 위치, 자기가 어떻게 점수가 나왔고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본 학생들의 전체 평균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빨리 직시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빨리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은 이제 대치메카에서 월요일 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3월 14일 날 개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이 6시부터 8시까지는 통합과학 수업 2시간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은 생명과학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총 6번의 수업과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있는 이제 직전 대비 시간은 학교에서 통과와 생명과학을 한꺼번에 같이 볼지 아니면 따로 시간표가 정해질지는 그때 가봐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직전 대비를 이렇게 따로 2번을 잡아놓은 거예요. 통과와 생명과학을 같이 본다. 그럼 그때 4시간 연장으로 쭉 할 거고요. 따로따로 본다. 그러면 2시간, 2시간씩 나눠서 전날에 모여서 공부할 겁니다. 그 교과서랑 그리고 그 모든 암기 테스트, 괄호 넣기 테스트 뭐 이런 것들 한번 싹 다 훑는 게 직전 대비 때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때 개념을 샥차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또 같이 풀어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고 물론 그 전에도 연습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점검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영동고 시간이 되시면 좀 잘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관리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